자, 일단 나갑시다. 그 148쪽 우리 5번째 단락까지 나갔어요. 어떻게 좀 정리 좀 해보셨을까요? 그냥 우리 큰 거만 쭉 훑어드릴게요. 우리 10번째 챕터에서는 습관이 나를 성공으로 이끈다 라는 큰 챕터 아래 우리 7가지 기둥을 세워서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가 습관의 정의, 두 번째 습관이 형성되는 과정, 세 번째 기둥에 낮은 수준에 앉으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그 나쁜 바람직하지 않은 자질과 습관을 가진 사람들이 결론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가, 그런 부분을 다뤘고요. 네 번째는 나쁜 습관을 극복하고 좋은 습관으로 대체하는 법을 넷째 기둥으로 세웠는데, 그 부가적으로 저희가 지난 시간에 2시간에 걸쳐서 습관은 인생을 지배한다, 그 부분하고 나쁜 습관에 영양분을 주지 말 것, 이 부분하고 이제 부가적으로 4번째 기둥에 그 안에 들어간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5번째 기둥으로는 좋은 습관이 가져다주는 효율성과 의미를 우리가 나눴고요. 6번째는 성공으로 이끄는 행동 패턴과 그 노하우를 우리가 같이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7째는 성공으로 이끄는 행동 패턴을 실천하는 이들은 결과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는지, 그 성공하는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나눠봤는데, 그러면서 우리가 쭉 살펴본 게 뭐냐면 습관이라는 거에 대한 정의, 또 지금 나눠봤던 그 7가지 기둥 가운데서 우리 마지막에 성공으로 이끄는 행동 패턴 구축 노하우를 지나서 성공으로 이끄는 행동 패턴을 실천한 이들의 결과 7번째 기둥까지 다 나눠봤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을 바꾸면 운명이 바뀐다. 윌리엄 제임스가 한 우리 화술, 웅변? 아닌 그 원고를 같이 나눠봤습니다. 그리고 147쪽에서 나쁜 습관에 영향을 주지 말 것, 영양분을 주지 말 것, 이 부분을 다루면서 오늘 6번째 단락을 다룰 건데요. 6번째 단락을 다 다뤘다가 못했죠? 맞나요? 네, 그러면 6번째 새롭게 습관을 들이는 건 어려운 일이다. 이 부분 우리 정하영 선생님이 한번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 6번째 단락만 읽어주세요. 새롭게 습관을 길들이는 건 어려운 일이다. 여태까지 문제를 해결할 때마다 기댔던 나쁜 습관이 뿌리 깊게 박혔기 때문이다. 한 방법을 썼을 때 성공했다면 언제나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해 그 방법을 자주 사용했을 것이고, 그런 방식으로 습관이 굳어졌을 것이다. 하지만 상황이 바뀌었기에 과거에 효과가 있었던 방식은 더 이상 효과적이지 않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이 언제나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효과가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며 자신의 습관을 고집스럽게 고수한다. 반면 똑똑한 사람은 습관적인 접근법이 문제를 해결하는 최선의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고 기존 습관에서 벗어나 새로운 접근법을 모색한다. 네, 결과적으로 내가 갖고 있던, 내가 알고 있던, 내가 습관대로 해왔던 그런 방법을 내가 계속 고집해서 하면, 고집스럽게 고수하면 우리가 발전적인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다, 없다. 뭘 얘기하는 걸까요? 이번 단락에서는 없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를 4글자로, 6글자로 얘기를 하면 고정관념을 타파하자, 고정관념을 깨부수자. 자,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서 가겠습니다. 새롭게 습관을 들이는 건 어려운 일이다. 여태까지 문제를 해결할 때마다 기댔던 나쁜 습관
습관이 뿌리 깊게 박혀 있기 때문이다. 한 방법을 썼을 때, 여기서 계속 내가 한 가지 방법을 고집했을 때 성공했다면 언제나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해서 그 방법을 자주 사용했을 것이고, 그런 방법으로 습관이 굳어졌을 것이다. 이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동의해요. 동의해요. 동의합니까? 동의하시면 예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상황이 바뀌었기에 과거에 효과가 있던 방식은 더 이상 효과적이지 않다. 상황이 바뀌었기에 과거에 효과가 있던 방식은 더 이상 효과적이지 않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모인 사람들끼리도 과거에 어떤 일을 해결을 했어요. 근데 여기에 어떤 새로운 멤버가 들어왔어. 그러면 그 방법을 계속 고수하면서 그 새로 들어온 멤버의 의견은 따르지 않고, 멤버의 의견을 우리가 수용하지 않고 그대로 간다면 이게 온전한 관계가 성립이 될 수 있을까요? 근데 우리 없죠. 그걸 우리가 알아요. 근데 우리는 그게 맨날 쫓겨. 뭐를 하면 빨리 가는데 우리들 습관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 의견을 중요시하고 그 사람을 존중하고 배려하고 수용하고 이거보다는 우리가 그전에는 그렇게 안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의견을 들으려고 안 해. 무슨 얘기를 하면 우리 옛날에 이렇게 했어. 퉁. 맞죠? 그냥 따라와 봐. 제가 지금 이제 활동을 이렇게 조금 하고 새로운 사람들을 많이 접하다 보니까 우린 또 이런 진짜 고급스러운 공부를 하면서 이거를 생활화하고 있잖아요. 전혀 딴 세상인 거야. 특히 이 뭐라 그럴까요? 어떤 분야를 얘기하기는 좀 거시기 하니까, 응? 제가 뭔 일을 하는지는 아시지요? 지금 이 시간에 코칭 말고 다른 뭔가를 하잖아요. 밖에 나가서. 몇 가지 하세요? 그냥 두루두루 합니다. 그렇다 보면 그런 활동 영역에 계신 분들은 좀 자유스럽고 이 예술 하시는 분들은 좀 예민해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분들을 접하다 보면 참 어렵다. 사람 관계가 참 많이 어렵다. 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해요. 제일 어렵죠. 우리 선생님 살아온 연륜이 있으시니까 금방 아시네요. 정말 어려워요. 그리고 그게 그 어떤 것이 보여지는 쪽에 치중하시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또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르신 이 수업을 이렇게 해보면 안 그러시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대부분 보면 어떤 잠깐의 재미? 그 위주로만 가려고 하는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 왜? 어르신들이 지루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근원적인 것부터 치료가 돼야 돼요. 우리 마음이 치료가 돼야, 일단은 마음에 이만한 돌덩이를 가슴에 딱 얹고 있는데 다른 게 들어올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마음을 먼저 만져준 다음에 그 사람들의 생각이나 그 사람들의 어떤 여태까지 세월 속에서 약해진 부분들을 만져야 되는데 그렇게까지가 시간이 참 많이 걸려요. 당연히 어르신들은 힘들어 하죠. 그럴지라도 그거를 진짜 죽어가는 사람을 인공호흡으로 꺼내내려고 하는 그 심정이 아니면 사실은 어려워요. 그리고 센터에서도 그런 사람들을 별로 안 좋아해요. 맞아요.
원하지 않네. 예, 그냥 얼렁뚱땅해서 이거 그냥 이호에서 순간적인 것만 하지 근원적인 거를 안 만질라 그래요. 아니 만져도 그런 일단은 그게 재미없고 없으니까 그런 선생님들을 잘 안 썰라 그래요. 그리고 어르신들이 준데 본인들의 어떤 그 수준에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근데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사명이요? 목표, 그 사명, 정말 생명을 다루는 거, 그 부분에서는 우린 잠재의식을 다루잖아요. 잠재의식이 결국은 뭐예요? 생명의 근원을 다루는 거잖아요. 그러한 어떤 정말 충차대 이 시대에서 빨리 해서 우리가 그거는 꼭 담고 가시기를 저는 진짜 개인적으로 당부를 드려요. 부탁을 드리고 그래야지 생명을 살려내고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내지 맨날 겉에만 만지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순간적으로 습관이 오래 굳어진 이 고정관념을 먼저 만져야지 그거를 놔두고 내가 또 새로운 거를 뭘 한다? 결국에는 그 자리로 다시 옵니다. 내가 사고 패턴이 내 사고 안에 모양자가 옛날 그게 있기 때문에 다시 이거를 하려다가 결국은 이거를 새로운 것을 하면서 그거를 또 자기 생각 속에 집어넣어. 이걸 버려야 되는데 깨서 거기서 쓸만한 것만 골라내든지 해야 되는데 결국은 새로운 걸 죽겠다고 하다가 결국에는 이쪽으로 다시 와. 보면은 왜냐하면 내 모든 마음과 몸의 근육이 거기에 딱 고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모양자가 우리 모양자 있잖아. 애들 초등학생들 모양자처럼 그만큼 굳어지고 그만큼 그거를 뜯어고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책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새롭게 습관을 들이는 건 어려운 일이에요. 진짜 죽을 각오를 하고 덤벼야지 그냥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는 제가 장담하건대 100%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내 고정관념이 뭔지 내가 갖고 있는 사고 패턴이 뭔지를 먼저 본인들을 살펴보세요. 제일 중요한 거는 나부터 시작하자 그랬어요. 내가 갖고 있는 사고 패턴은 과연 어떤 패턴을 갖고 있는가. 지금 여기서도 내가 그전에 하던 방대로 계속 고수해. 그리고 그게 언제나 효과가 있기를 원해. 효과가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조셉 머피가? 없어요. 새로운 걸로 변화하려면 새로운 접근법을 모색한다라고 우리 6단락 맨 끝에 보면 있어요. 기존 습관에서 벗어나 새로운 접근법을 모색한다. 거기다가 동그라미 10개, 별표 20개. 그러면 우리 여기서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다시 말씀드려요. 항상 뭐를 출발할 때는 내가 갖고 있던 자기 인식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내 인식을 먼저 파악을 해야 하고 나서 그리고 새로운 접근법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굳어진 것을 유연하게 하고 새로운 거를 탐색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그 굳어진 것을 유연하게 새로운 것으로 접근할 수가 있을까요? 고정관념을 버리고 그러니까 유연하게 사고하면서 새로운 가능성을 탐색해. 그러니까 그거를 하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는 거죠. 그 굳어진 거를 유연하게 해. 일단 유연하게 해야 돼.
그러면 뭔가 우리가 얼음을 깰 때 요만한 바늘 갖다 이렇게 톡톡톡톡 쳐도 얼음이 깨지죠.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작게 나누는 거. 그러니까 그렇게 작게 나누려면 그렇게 작게 나누는 방법에는 뭐가 있냐는 거죠. 좋은 습관을 작은 거를 성취하는 맛을 보아야지 습관을 새로운 거를 고치기보다는 새로운 접근법을 해서 작은 성취를 맛봐야지만 또 새로운 걸 할 수 있고. 그렇죠. 성취를 그러니까 해야 돼, 습관. 맞아요. 그게 우리가 여태까지 이론적으로 우리가 계속 반복적으로 했던 유연함의 힘이에요. 그 유연함을, 그러니까 굳어진 거를 작게 해서 성취를 하려고 그러면 이게 작게 나눠야 되잖아요. 그쵸? 네. 그러면 큰 덩어리를 작게 나눌 때 쉽게 얘기하면 쓰여지는 도구는 뭐가 있겠냐 이거죠. 내 고정관념, 이 돌덩이처럼 굳어진 이 마음, 뇌, 관점을 쪼갤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네. 나는 못한다는 그런 마음을 벗어내야 될 것 같아. 내가 잘할 수 있다는 신뢰와 믿음이 있어야지 그 습관이 바뀔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첫 번째는 자기 확신과 믿음이에요. 그런데 그 자기 확신과 믿음을 내가 행위적으로 할 수 있는 그 도구가 뭐냐는 거죠. 나를 들여다 보려면 나를 들여다 봐야 되잖아요. 굳어진 나를. 맞죠? 목표. 그러려면 질문만 한 게 없어요. 뭐라고요? 질문이요. 질문. 우리 그래서 1H5W 항상 모든 문제에 이거를 대입해보라고 그랬죠. 제가 지금 우리 스님들이 여러분이 말씀을 계속 하셨는데도 제가 이 질문이라는 소리가 듣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굳어진 생각을 쪼개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뭘 해야 되지? 어디서부터 해야 되지? 왜 이렇게 내가 굳어졌나? 왜 이런 문제가 생겼나? 질문하는 거 하면서 나의 굳어진 고정관념을 깨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자기 인식, 우리가 무슨 문제든 자기 분석, 그 상황, 환경이면 환경, 문제면 문제를 먼저 나 자신이면 나에 대해서 분석을 할 때는 일단은 질문하는 게 최고로 좋아요. 그리고 관계 형성에서도 내가 반가워요, 어쩌고 이렇게 하면서도 상대방한테 관심을 표하려면 뭘 해야 돼요? 그 사람 마음 문을 열려면 물어봐야 되겠죠. 질문이에요. 질문. 나 인생을 살면서도 질문을 하는 거예요. 질문, 나한테. 근데 우리가 과거에는 어떤 질문을 했냐면 질문과 동시에 사람이 먼저였어요? 문제가 먼저였어요? 문제가 먼저였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어떤 질문을 했지, 그 사람, 나는 너로 좋게, 나는 당신이 너무 소중해, 이런 존재를 중요시하고 존중하는 그러한 대화는 우리가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조금 감이 오실까요? 그런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최은미 선생님한테 여쭤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배운 게 뭐예요? 우리 배운 거요? 선생님은 잠재의식. 그런 마음을, 상대방의 마음의 문을 여는 방법을 배우기 위해서 우리가 무슨 공부를 했어요?
코칭 배웠잖아요. 코칭. 네, 코칭. 예, 코칭. 응? 이 코칭이 다른 게 아니에요. 질문을 어떻게 하느냐. 옛날에는 우리 쉽게 얘기하면 상담하고 코칭의 차이가 뭐냐면 상담은 그 사람의 옛날 얘기를 자꾸 갖고 오죠. 자꾸 파죠. 누가 파? 상담하시는 분. 그치. 자꾸 파. 근데 우리도 누가 나의 몸에서 뭐를 이렇게 자꾸 만지고 그러면 좋아요, 싫어요? 아니죠? 근데 코칭은 뭐예요? 누가 얘기를 해요? 본인 자신이요. 스스로가 보고, 스스로가 문제를 보고, 문제를 스스로가 말하고, 스스로가 그거를 해결하게 해요. 맞나요? 네. 이게 상담과 코칭의 굉장한 차이입니다. 그래서 최은미 선생님 배우신 분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또 최은미 선생님을 타켓으로 삼을 수밖에 없어. 옆에 분들은 그냥 주워서 그냥 담기만 하세요. 잠재력을 끌어내는 코칭 대화가 뭐죠? 영어 4글자. 셀프인 자기 셀프라고 해야 되나? 마이셀프. 자, 선생님도 다시 적어요. 네. 이거를 잠재력을 끌어내는 코칭 대화, 이거 코칭을 하게 되면 제일 먼저 하는 거예요. 제일 먼저 하는 거. 우리는 잠재의식을,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잠재력, 타고난 잠재력을 우리가 자꾸 마인드셋. 이렇게 끌어올리게 하는 거잖아요. 네. 이 끌어올리는 이렇게 아까 앞에 우리가 질문 얘기를 했지만 이 잠재력을 끌어내는 대화 대표적인 모델이 그로우라고 그래요. 그로우. 자, 쓰세요. 네. G. 앞에다 G. 첫 자만 세로로 쓰세요. G. G는 네. 골이에요. 골. G-O-A-L. 골. 즉 골대, 목표. 그 다음에 리얼리티. R. G-R-O-W 세로로 쓰시라 그랬어요. G는 골, 목표. R. 리얼리티. 저는 올려주세요. 예? 지금 공간을 잘못 이용했어. 아. 아니, 저는 저기 올리는 거 보고서 새로 쓸게요. 이거 저기 적는 걸 공간이 너무 좁은데. 그러세요. 첫 번째는 골, 목표. 그 다음에 R은 리얼리티. 현실이에요, 현실. 현실. 예. 그 다음에 O. 옵션. 옵션. 스페링은 그냥 알아서 찾으셔야, 불러드려요? 이것도? 아니, 그냥 한글로 쓸래요. 옵션. 그 다음에 W. will. 나 할 것이다. 실천. 네, 실천. 그래서 잠재력을 옵션이면 한글로 방법, 뭐라고 했어? 방법. 옵션, 방법.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목표, 골, 우리가 잠재력을 끌어내는 이런 대화를 할 때에는 우리 자녀분들이나 어떤 집에서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아까 우리 EHOW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는 목표가 내가 갈 방향이 어딘가를 먼저 알아야 되겠죠. 그쵸? 내가 그 문제가 이렇게 터졌는데 내가 어떤 문제로 가고 싶은데 이 문제가 터졌냐 이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내가 여기서 이 사건, 이 문제, 이 사람을 통해서 뭘 더 잘하고 싶은 거야? 라는 질문을 해야 되겠죠.
문제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 그러니까 내가 굳어진 머리를 유연하게 만들려면 내가 도대체 어디로 가고 싶은가 방향성이 분명해야 되겠죠? 뭘 더 잘하고 싶은 거야? 목표가 있다면 뭐야? 너 뭘 하기 위해서 지금 네 고정관념을 깨부수려고 하는 거야? 그게 반드시 나와야 돼요. 두 번째, 그 목표가 리얼리티. 두 번째, 그 목표가 나한테 어떤 의미가 있나 를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내가 지금 현실에서 그 목표를 하고자 하는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든다 그러면 이 목표를 하는데 이 목표를 이루는데 이런 문제가 생기고 이루지 못하는 어떤 내 현실적인 어려움은 뭔가를 먼저 파악을 해야 되겠죠. 왜 자꾸 이런 문제가 생기지? 우리가 한 번만 실패하는 게 아니잖아요. 거듭거듭 사람 관계도 이렇게 실패를 하게 되고 근데 그런 실패가 왜 이렇게 자꾸 오는 거야? 그거는 분명히 나한테 뭐가 문제가 있다는 거겠죠? 사고 패턴에서. 다시 정리합니다. 두 번째, 리얼리티에서는 내 이 목표가 앞에서 말했던 그 목표가 나한테 어떤 의미가 있냐를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렇게 자꾸 문제가 일어나고 이루지 못하게 하는 내 현실적인 어려움은 도대체 뭐야? 이 부분을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대방이나 어떤 내가 하는 일에서나 어떤 관계에서나 그냥 내가 갖고 있던 얘기를 내가 이렇게 해봤는데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 우리는 자꾸 뭐 좋은 얘기만 자꾸 해주죠. 누가 암 걸렸다 그러면 뭐 이렇게 해서 낫대 저렇게 해서 낫대 막 하죠. 그러니까 주변에서 맨 그런 얘기만 해주니까 그러다 보면은 저기 어떻게 산으로 가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옵션 방법에서는 그 목표를 이룰 수 있는 방법 한 가지만 먼저 해보는 거야. 사람이면 관계에서 문제가 생겼으면 내가 그 사람하고 좋은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뭐를 내가 한번 해봐야 될까? 내가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될까? 하면 좋을까? 한 가지부터 시작하시자 그랬어요. 기억나시지요? 하나부터 하자 그랬어요. 뭐든지 하나부터. 그러면서 그 한 가지를 차차 늘려나가시는 거야, 이제. 그 다음에 내가 앞에서 이런 질문을 하면서 정리해 놓은 그것 중에서도 내가 뭐부터 할 거냐 이거지. 방법 중에서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 한 가지 적어보고 생각나는 대로 적다 보니까 3-4가지가 돼. 그러면 거기서 또 무엇을 먼저 할 거냐를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고정관념을 깬다는 거는 뭐예요? 잠재력을 끌어낸다는 거야. 고정관념을 깨서 그 속에 고정관념이 맨홀 뚜껑처럼 딱 덮고 있던 이 뚜껑을 열어서 내 속에 잠재력이 그 풍부한 전인적인 모든 인격을 끄집어내는 그 역할을 하는 게 결국은 뭐다? 질문에서부터 시작을 하시란 얘기예요. 네. 정리되셨을까요? 되셨어요? 고정관념을 깨는 데는 깰 수 있는 방법 중에 뭐가 좋다? 질문을 하는데 어떤 질문을 해라? 문제 중심, 해결 중심이에요? 사람 존재 중심이에요? 존재 중심으로 해라. 문제를 해결하려고만 하지 말고 일단 그 사람의
아픈 데를 먼저 만져줘야지. 그쵸? 그러면 질문이 왜 중요할까요? 질문이 지금 제가 질문이 너무 중요하고 하면서 잠재력을 끌어내는 코칭 대화 모델을 일단 먼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grow, G-R-O-W. 딱. 그러니까 내가 어디 가서도 누구랑 만나, 무슨 문제를 해결해. 그러려면 그 사람이 잘못한 거를 막, 이렇게 하고. 제가 오늘 어르신들하고 막 스트레스 받으면 막 혈압 올리지 말고 그냥 소라병이 한번 질려라. 이거 하면서 이제 그 스트레스 푸는 거를 했는데, 그래서 이 손가락이 자동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 그로우를 딱 모델로 내 마음속에 두시고, 내가 여기서 이 사람을 지금 왜 만나고 있지? 목표 딱 정해시고, 거기서 내가 여기 이 사람하고 만나는 현실적인 문제는 뭐지? 응? 이 현실에서 풀고자 하는, 내가 이 사람을 만나고 있는 의미가 뭐야? 이 사람하고 관계에서 문제가 이루지 못하는 그 현실적인 문제가 뭐야? 하고 그걸 찾은 다음에 그 다음에 방법을 이제 서로 대화하면서 한 가지씩 이렇게 풀어가면서 대화를 하고, 또 그 나눈 대화들을 한번 실천으로 갖고 와서 해보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그만큼 질문이 중요하다 그랬는데, 이 질문이 왜 중요할까요? 질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나랑 보세요.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어요. 사색할 수 있고 나랑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됐어요. 그쵸. 우리가 나를 계속 우리가 아웃을 했어요. 아웃. 밖에 있는 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자꾸 핑계, 변명, 너 때문이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던 게 방향이 얼루됐어요. 나한테 왔죠. 외부 탓을 했죠. 그렇죠. 외부 탓을 했죠. 핑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이러던 것이 우리가 이렇게 돌려서 방향이 얼루됐어요. 밖으로 해서 새롭게 방향이 나한테로 왔죠. 이것처럼 질문이 중요한 첫 번째가 바로 그거예요. 질문은 보다 나은 방향,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 준다는 거예요. 질문이 왜 중요하다고요? 보다 나은 제시를 해준다. 보다 나은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 준다. 방향을 두 번째는 제가 그냥 말씀드릴게요. 의사소통 수단의 진보를 가져와요. 뭐를 갖고 와요? 의사소통 쉽게 얘기하면 우리 그전에는 제가 나를 있는 대로 앞에서는 네가 최고야 그러고 밖에 가선 딴 사람한테는 막 하면서 두 얼굴을 가진 사람들 있죠. 그거를 알게 됐네. 그러면 꼬라지 사납던 저의 옛날 성격 같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오선지가 아니라 그냥 우리 선생님들 너무 좋아한다. 본인들도 그러고 싶었던 데가 한두 번이 아니었을겨. 앞에다 놓고 그냥 5선지가 아니야 10선지 아니야 그냥 뭐라도 뽑을 수 있는 건 죄다 뽑고 싶죠? 아니요, 저는 긁는 것보다 엎어치기, 굴러치기. 엎어치기 몇치기 뭔 소리야 처음 듣는 얘기야. 오선지 또 뭐해? 오선지? 그러니까 앞에서는 살랑살랑 이렇게 하고 네가 최고야 하고, 시험에서는 옆에 있는 친구가 뒤에 가서는 제 체험이 있잖아. 알고 보니까 뭐 4가지가 어떻고 5가지가 어떻고 아유 이쁜 척 있는 척은 다 하면서 뭐 어쩌고 저쩌고 막 그런 사람이 옆에 있어. 일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아주 근데 그 사람을 딱 어디서 만났냐?
왼수는 어디서 만나? 배나무 다리. 대나무 달에서 딱 만났어. 기회는 아주 절호의 기회가 온 거야. 그러면 그냥 딱 세워놓고, 지현미 선생님 봐봐요. 너 거기 꼼짝 말고 서 있어. 그냥 세워놓고 그냥 손톱을 있는 대로 요새 또 네일들들 하잖아, 네일. 우리가 딱 그냥 오선지가 아니라 그냥 무서워. 그러고 싶은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솔직히 저는 있어요. 근래에도 있었어요. 근데 아니 저는 그냥 매치 엎어지. 매치가 아주 작정하신 분이 계신가 봐요. 왜 들어서? 근데 지금 제가 두 번째 제가 미리 말씀드린 이유가 과거에 같으면 응? 아주 심장이 그렇다는 예, 거죠. 그렇죠. 우리 전국 팔도의 욕은 다 끌어다 내 다 하면서 그냥 털 하나하나를 그냥 다 뽑아가면서 하고 했을 거예요, 아마. 근데 그런데 저도 야곱입니다. 그런데 이제 세월 속에서 그쵸? 우리는 그래도 이 고급스러운 잠재의식을 나누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 우리 말하고 이런 부분에서도 의사소통이 어떻게 돼요? 좀 고급져지잖아요. 그런 거 귀뚱으로도 안 들려요. 그거 나한테 담아봐야 그거는 나한테 독이 되면 독이 됐지 득이 안 돼요. 우리 화나거나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거나 이러면 우리 몸 안에서 어떤 호르몬이 생긴다 그랬어요? 아들 뭐예요? 뱀 독소와 같은 독소가 생긴다 그랬죠. 뱀 독소와 같은 뱀독 있잖아요. 그만큼 그래서 우리가 너무 속상하고 너무 억울하고 그러면 막 뼈가 녹는다. 뼈가 우리 말씀 중에도 그런 말씀 있죠? 뼈를 상하게 한다고? 그게 그 말이에요. 그게 의학적으로도 다 그게 증명이 된 거예요. 저는 저 신앙 얘기를 좀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다 빠졌다고. 이게 다 빠진 거예요. 너무 억울하고 분하니까. 저희 남편도 이거를 어떻게 못하니까 본인이 그렇다고 말하는 사람도 아니다 보니까 속으로 이거를 네. 삭히다 보니까 맞아요. 이게 몽창 빠진 거예요. 그냥 뭘 40대 씹을 수 없이. 그래요. 그러니까 그냥 그런 거 누가 어떤 소리를 하든 그 상대방은 저번에 우리가 앞에서도 그런 거 배웠죠. 그 소리를 하는 사람은 그 소리를 누구 발등에 떨어져? 내 발등? 자기 그 말한 사람 발등에 떨어져요. 근데 맞아요. 우리 그 앞에서 그거 다뤘었잖아요. 누굴 미워하거나 뭐한거나 우리가 신경 쓰지 필요가 없는 게 그거는 그 얘기를 한 사람하고 그 얘기를 들은 사람하고 고개에서 이미 끝나버린 거예요. 내가 그 장소에 나중에 뭐 전해서 듣고 그건 내가 수용을 안 하면 그만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마음에 요만한 거 있으시면 이 순간에 빨리 버리세요. 아셨죠? 선생님 미안해요. 거친 표현에서. 들으세요 선생님 귀를 씻으세요. 아이고 우리는 지금 잠재의식이 그런 거 우리는 그 지금 여기서 뱉어내는 거는 뭐 하는 거예요? 우리 잠재의식이 그냥 우리 그 뭐죠? 분쇄기처럼 벌써 이미 다 분쇄해버렸어요. 맞죠? 네, 맞아. 네. 자, 그래서 질문이 중요한 이유가 첫 번째가 우리가 보다 나은 새로운 방향을 제시를 해주고요. 두 번째는 우리 의사소통의 수단에 진보를 가져와요. 막 목살 잡고 싸우고 쌍욕하고 막 이러던 어떤 그 쌍팔년도에 그것처럼 안 하잖아요. 그렇죠. 너 왜 그랬어? 고상 속에서는 이런 게 막 올라올지라도
물어볼 기회 있으면 아니면 그냥 딱 너는 그런 사람이구나 하고 해서 어떤 마음의 거리를 좀 둘지언정 미워는 하시면 내가 미워하는 마음이 나한테 있으면 나한테도 덕이 안 돼요. 그러니까 긍휼의 마음으로 사랑하시면 돼요. 자, 세 번째는 질문을 하면 뭐가 나와요? 답이 나와요. 답이에요. 질문이. 그래서 옛날에 우리 시험 볼 때 선생님들이 맨날 듣기 싫은 얘기 한 얘기, 그 얘기가 뭐예요? 질문에 답이 있다. 그 문제를 잘 읽으면 거기에 답이 있다. 답이 있긴 뭐가 있어. 근데 맞아요. 맞아요. 질문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질문이 왜 중요한가 그 세 가지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책을 한 권 소개를 해드리려고 그래요. 네. 자, 적으세요. 이 질문의 7가지 힘이라는 책이 있어요. 질문의 7가지 힘, 더난 출판에서 나온 건데요. 도로시 리즈라는 분이 지은 책이에요. 그때 저기 수고를 해주시면 더 네, 좋을 것 사진 같아요. 찍어서 올려드릴게요. 네, 요거를 질문에 채팅방에다 올려주세요. 네, 채팅방에다. 네, 질문의 7가지 힘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거를 일단 한번 제가 쭉 한번 읽어드릴게요. 질문을 하면 우리가 지금 뭐가 나온다 그랬어요? 답이 나와요. 답이 나온다. 질문을 받으면 대답을 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네, 이러한 의무감을 나는 응답반사라 부른다. 이 지은이가 얘기한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질문의 7가지 힘 중에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질문을 받으면 우리가 뭘 하게 돼요? 생각하죠. 생각을 자극한대요. 질문은 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질문을 받는 사람도 어떻게 돼요? 계속 생각해. 계속 생각을 하겠죠. 자, 세 번째 질문의 세 번째 힘이 뭐냐? 질문을 하면 막 우리가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정보를 얻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그쵸? 네. 세 번째 질문을 하면 정보를 얻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아까 우리 싸움 얘기 뒷담화 까는 죄송합니다. 뒷담화 하시는 분들 그분들하고 그분들이 아닌 또 어떤 사람하고 얘기하면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를 다른 사람하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 보면 그 사람이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구나. 누가 전달했구나. 누가 어떻게 했구나. 이런 새로운 정보들을 얻지 않나요? 네, 그것처럼 질문을 하면 정보를 얻는다. 네 번째 힘이 뭐냐? 질문을 하면 아까 우리 옛날에는 막 싸우는데 나를 통제하게 되죠. 절제하게 되죠. 응? 그다음에 다섯 번째 질문을 하면 그렇게 해서 질문을 서로 맺혔던 얘기를 질문을 하고 서로 얘기를 하다 보면 마음 문을 열게 되겠죠. 사람들은 자신의 사연, 의견, 관점에 대한 질문을 받으면 우쭐해진다. 제가 읽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얻고 싶은 분은 지금 얘기했잖아요. 질문을 하면 마음의 문을 열게 된다고. 특히 어떤 질문을 하냐면 자신의 어떤 사연, 상대방의 사연이나 의견이나 관점에 대한 질문을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거에 대해서 그 사람이 평상시에 하던 말이나 이런 거를 같이 해주면 그 듣는 사람이 기분이 좋잖아요. 그래서 우쭐해지고 누가 다음 누구 정화영 선생님을 얘기하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정화영 선생님이 이렇게 열심히 하고 그런다대 이런 얘기 이렇게 슬쩍 툭 하고 던져주는 거야.
그리고 또 그렇게 하다 보면, 아, 쟤가 나한테 관심이 있구나. 그렇게 생각이 되겠죠. 자, 6번째. 질문을 하면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게 된대요. 적절하게 질문을 하는 능력을 향상시키면 보다 적절하고 분명한 대답을 듣게 되고 중요한 일에 집중하기가 쉬워진답니다. 이거는 책을 사셔가지고 한번 정확하게 한번 보세요. 그 다음에 7번째, 질문에 답하면 스스로 설득이 된대요. 그래서 코칭의 매력이 뭐고 코칭이 왜 좋으냐면 우리가 질문을 하면 아까 뭐라 그랬어요? 상대방이 어거지로 끄집어내 입을 열어서 그 가시 생각을 그쪽으로 가져가서 막 이렇게 해서 끄집어내는 게 아니라 본인 스스로가 토해내죠. 생각해서 본인 스스로가 얘기하고 본인 스스로가 정리를 하고 본인 스스로가 아하까지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가 설득이 된대요. 근데 우리는 과거에 문제 해결 중심의 어떤 그러한 삶을 살 때는 꼭 우리가 좋은 얘기를 해줘야 될 것 같아. 응? 내가 너보다는 좀 나를 꼭 보여줘야 될 것 같아. 그런 게 선생님들은 안 계실지 모르지만 저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질문이 중요한 아까 3가지를 얘기했고 지금은 질문의 7가지 힘을 얘기했어요. 다시 정리해드려요. 질문을 하면 답이 나온다. 첫 번째. 두 번째, 질문은 생각을 자극한다. 세 번째, 질문을 하면 정보를 얻는다. 네 번째, 질문을 하면 통제가 된다. 5번째, 질문은 마음을 얻게 한다. 6번째, 질문은 귀를 기울이게 한다. 7번째, 질문에 답하면 스스로 설득이 된다. 정리되셨지요? 네, 그래서 최은미 선생님은 우리 코칭할 때 배웠던 첫인사하고 라포 형성하는 거, 그거 잠깐, 우리 이제 한 7분, 10분 정도 있는데요. 이거를 책을 나가기 전에 어차피 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우리 한번 잠깐 간단하게만라도 처음에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하게 돼요? 뭐 해야 돼요? 아무리 저 사람 상대방이 왼수지간에 만났어도 일단 인사는 해야 될 거 아니야.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나왔으니까 분위기 쇄신을 해야 되겠죠? 딱 그랬다고 생각을 하고, 자, 정하영 선생님하고 김정수 선생님한테 딱 이제 그 자리에 나갔어. 그러면 처음에 어떻게 해요? 인사하겠지. 안녕하세요. 정하영 오래간만이에요.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뭐 이렇게 하겠죠. 그 다음에는 어떤 질문을 하면 좋을까요? 좀 어떻게 지내시냐고. 예, 나는 요즘 이렇게 어떻게 지내시는지 궁금하다. 그렇죠. 그렇게 끌고 가면 되겠죠. 그래서 요새 뭐 날씨가 추워졌네. 뭐 날씨 얘기라든지 어머 듣기에 손주를 봤대는데 손주는 잘 크고 있는지 이런 식으로 상대방이 지금 뭔가에 빠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저 사람이 나 머리 뒤뜯으려고 나온 게 아니라 이제 마음을 풀라고 나왔구나 하고 안심을 할 거 아니야. 그치요? 오늘 만나서 단판을 짓든 저걸 죽이든 살리든 이게 아니라 나 너한테 어쨌든 마음은 상하지만 나는 너하고 왼수지간 되기 싫어. 요 분위기로 가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안심을 시켜야 되잖아.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살살 하는 거지. 그러다 보면 그 배경 얘기도 내가 조금 먼저 질문을 한번 해보는 거야. 내가 이런 얘기를 들어서 마음이 상했는데 나는
자네가 아니면 응? 누구든지 그대가 그런 의미로 얘기하지 않은 거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러면서 본인 스스로가 한 말을 본인 스스로가 꺼집어내면서 본인 스스로가 얘기하게끔 그냥 네가 이랬고 누가 그러는데 또 제3자를 또 끌어와. 우리가 절대 대화 나눌 때 제3자 이름은 밝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정하영 선생님 얘기를 김정수 선생님이나 다른 선생님한테 딱 이렇게 전달할 때 글쎄 정하영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하던데 선생님 그런 말 나 했어요 안 했어요 요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런 사람이 많죠. 절대 설령 그 사람한테 들어도 그 사람의 제3자의 무슨 얘기를 하든 그냥 내가 어떻게 알게 됐는데 뭐 요 정도라든지 그 이름을 뱉으면 안 돼요. 그러면 같이 죽자야. 그러면 핵정쟁이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잠재력을 배운 사람들이니만큼 그 상황을 풀고 열고 가려 그래야지 거기에다가 그냥 대못을 치고 못질을 하고 이렇게 해서 꽉꽉 틀어 막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나도 손해라는 거야. 아시겠어요? 네. 그러면서 또 때에 따라서는 내가 혼자 감당이 안 될 때는 어떤 멘토나 다른 누군가한테 도움을 청하면 되겠죠? 그러면 좋겠죠? 그리고 질문이 생각이 안 나. 그러면 질문 그 상황 요새는 네이버 내 선생한테 물어봐. 그렇게 해서라도 질문을 몇 개 적어 갖고 가. 그냥 우리는 정말 준비를 안 해가는데 그냥 머릿속에 있어. 혼자서 토킹 어바웃을 해. 상대방이 이것이 이런 얘기를 하면 내가 이런 얘기를 해야지. 이게 C라 그러면 난 D라고 얘기를 해야지. 그것만 이 속에서만 막 하고 이렇게 하고 가지. 그럼 막상 거기 가면 내가 생각하고 싶은 얘기 해주고 싶은 얘기 하나도 못하고 집에 오면서 내가 이 얘기는 했어야 되는데 막 분하고 억울하고 문제 풀러갔다가 내 가슴만 뭐 시퍼렇게 멍만 들어갖고 와. 그런 적 있어요 없어요? 솔직히 있지. 그러니까 적어 갖고 가. 서너 개 5개 정도 이렇게 적어 갖고 가서 얘기 분위기에 따라서 이 사람이 딴 얘기로 왜 꼭 잘못한 사람들은요 얘기를 그 문제로 안 와요. 자꾸 얘기를 딴 동네로 끌고 가요. 그러니까 당해요. 에? 그러니까 우리가 강아지 끈 잡고 있듯이 그래서 질문을 누가 먼저 해야 돼? 내가 먼저. 내가 질문을 먼저 하는 사람이 먹고 들어가는 거야. 우리 고향 말이 자꾸 나오네요. 먹고 들어가야 돼. 그를 잡고 가는 거야 내가. 끌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이 딴 데로 이만큼 가려고 그래. 그러면 땡겨. 강아지 끈 땡기듯이 이리 와. 그래갖고 질문 다른 거를 또 툭 던지는 거야. 그 문제에 대한 질문을 또 던져. 그럼 얘가 또 뭔 얘기 하다가 뭐 이렇게 하다 보면 또 딴 데로 가. 그럼 다시 끌고 와. 그거를 위한 질문을 몇 개를 준비를 해갖고 나가요. 그러면 어디로 못 가. 이 사람 무서운 사람이네. 조심해야 되겠네. 그러면서 요새는 AI한테도 묻더라고요. 요새는 진짜 그래요. 그렇게 하면서 너란 존재, 나란 존재가 어떤 존재야. 우리는 그러면 그런 존재가 아니야.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되는 존재야. 우리는 서로 같이 가야 되는 존재야. 우리는 함께 해야 되는 존재야. 그런 인식을 우리가 심어줘야 되겠죠.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약속을 받아야지. 응? 잘못한 거는 사과를 받고 분명히 그거는 끝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일을 했으면 통장에 뭔가 찍히듯이 사람 관계에서도 그냥 아유 착한 내가 참지? No. 그 사람 또 그래요. 아예 내 마음의 어떤 수첩에서 이렇게 체킹을 해놓든지
그러니까 그 사람하고 그런 어떤 관계가 안 되려면 그러한 부분들은 체킹을 하고 서로 풀 거는 풀고, 그래서 상대방한테 의견도 더 물어보고, 우리 이제 그 얘기 잘 들었으니까 이제는 우리 좋은 관계로 남자라든지, 우리 조금 불편한데 시간을 두자든지, 시간을 두지만 항상 너를 위해서 기도할게 라든지, 그렇게 관계를 단절되는 멘트는 NO. 그 사람은 꼭 나중에 그야말로 나한테 꼭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런 사람도 꼭 나한테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상대방 얘기를 들어보세요. 마지막에는 난 이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했는데 내가 먼저 정리를 해서 톡 줘. 그러면은 그 사람이 얘기를 들어. 그러면 자기도 미안해, 내가 잘못했죠, 막 이렇게 얘기가 나와야 되겠지. 그래서 좋게 마무리하고, 그리고 최종 마무리 내가 해야 돼. 어쨌든 말해줘서 고맙고, 용기 내줘서 고맙고, 이 자리에 나와줘서 너무 고생스러웠을 텐데 너무 고맙고, 그냥 감사로 끝. 요렇게. 아시죠? 자, 요거를 제가 구구절절히 말로 쭉 풀었는데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 첫인사 한다. 첫인사와 분위기 형성, 나포 형성이라고 그래요, 이거를. 그걸 한 다음에 내가 현실에 어떤 문제 때문에 너를 만났어. 현실 점검하고 내가 오늘 무슨 얘기를 할 거야 라고 하는 거를 던져요. 두 번째로. 그 다음에 이런 문제를 하기 위해서 내가 이제 그 탐색을 하는 거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찾아야 되느냐. 이게 대안 탐색이라고 얘기를 해요, 요거를. 그 다음에 그 탐색한 것을 너는 어떻게 실행할 거야 하면서 실행 계획을 세우시는 거야, 서로가. 그 다음에 마무리는 좋게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아주, 응? 이러면 싸울 일이 없죠. 네, 정말 힘들어요. 아까 여기 우리 6단락 첫째 문장, 새롭게 습관을 들이는 건 어려운 일이다. 저는 벌써 이렇게 뭐가 딱 오면 이 얼굴에 표시가 팍 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은 그런 그런 저기가 있으면 되도록이면 좀 피해주죠, 제가. 안 그러면 은컴하지 않으셔서 그래요. 에? 은컴하지 않으셔서. 은컴한 사람 제일 싫어요. 우리 저 김정수 선생님이 저랑 기질이 은근히 비슷합니다. 은근히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면이 있죠. 저 태양인이라서 그래요. 은근히 비슷해. 태양인이 비슷합니다. 은근히 비슷해요. 자, 그렇게 하시고 어떻게 시간이 좀 되시나요? 아니면 오늘 여기서 마무리를 할까요? 더 들을 수 있어요. 더 들을 수 있어요. 다른 선생님들. 더 하고 더 힘든가 봐요. 근데 그래도 일곱 번째 일곱 번째 단락은 읽고 마칩시다. 일곱 번째 단락. 최현미 선생님. 시작. 전국에 148쪽 맨 아래. 전국에 지점을 두는 한 기업은 연륜이 있는 정형학 교수에게 지점 매니저 교육 프로그램을 지휘해 달라고 부탁했다. 교수는 대학에서 사용했던 프로그램을 그대로 사용하려는 계획을 짰다. 하지만 이내 직무에 대해 이해가 부족했다는 걸 깨달았다. 몇 번의 교육 회차가 끝난 후 사내 교육 담당자는 교수에게 진척이 더디다고 지적했다.
이 매니저들은 머리보다 몸으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강의를 들으면 쉽게 지루해해요. 하지만 이게 제가 가르치는 방식일걸요. 매니저가 알아야 할 내용을 주어진 시간에 모두 다루려면 이렇게 해야 합니다. 항상 효과가 좋았어요. 매니저들이 곧 적응할 겁니다. 교육 담당자는 동의하지 않았다. 수업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참여를 북돋우세요. 대학에서 쓰는 교수법은 회사에서는 통하지 않을 거예요. 네, 거기까지. 교수는 이 직업을 네, 선생님 거기까지. 결론은 네, 이 사람들은 교수는 교수 나름대로의 그게 있죠. 어? 교수는 교수 나름대로의 자기의 어떤 그게 있단 말이에요. 이 뭐 화면이 들어왔는데 끄면 화면까지 같이 꺼질까봐 못 끄겠네. 저 일단 보이시죠? 네. 아, 됐어. 없어졌어.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마다 다 고정관념이 있다는 거야. 지금 어떤 지점의 한 기업의 매니저들을 교수가 어떤 지점 매니저들을 교육을 해야 돼. 그럼 교수는 맨날 학교에서 애들한테 가르치던 방법으로 매니저들을 만나겠죠. 그쵸? 네, 근데 이 매니저들은 책상에 앉아있는 사람들이면 현실에서 체득한 부분이 많은 사람들이겠죠. 네, 교수는 교수 나름대로 이 사람들은 맨날 책하고만 산 사람들이고, 매니저들은 현장에서 움직이면서 본인들이 체득한 게 많단 말이에요. 네, 예. 그러면 이 뒷얘기는 뭔 얘기가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앞 얘기를 뒷받침해서 조셉 머피는 어떤 기업에 대해서 교수와 이거를 딱 우리한테 던져놔면서 우리도 이런 고정관념이 있는데 이 교수가 어떤 식으로 문제를 나가는 거, 새롭게 접근하는 방법을 어떻게 했냐, 요 실예를 보여주는 거겠죠. 그쵸? 이 교수하고 이 기업을 뭐하러 여기다 갖다 놨겠어요. 그거는 내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딱 그냥 끝났다 딱 이렇게 덮지 말고 오늘 읽은 부분 제가 왜 이거를 딱 끝내도 되는데 왜 이 부분을 읽으면서 교수하고 이 매니저들 얘기를 했겠어요. 자, 매니저들 얘기가 어디까지 나오냐면 딱 해서 150조까지 요거를 한번 쭉 읽고